네, 인터뷰를 통해서 점검해야 할 현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JB타임즈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당직자들이 사퇴 선언을 했던데 부총장님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뭐 임명직이기 때문에요. 네, 그 당대표 거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네. 오늘 그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잖아요. 뭐 네. 거의 모든 언론이 사퇴 선언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최종적인 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 생각을 지금 다듬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10시 반이니까요. 예, 네, 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어제 오후 4시에 기자회견 할 거다라고 예고가 떴다가 뭐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결국 오늘 오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이게 오보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계획이 바뀌었던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거를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뭐 예, 기자회견 이런 거는요. 예. 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지금부터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부총장님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이게 뭐 예고된 모습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예, 지난주 목요일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날인가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기업 발동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기업 발동은 중대한 잘못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그 당에서 제시한 자진 하야 로드맵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탄핵 심판에도 당당히 응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비상계엄 발동이 중대한 잘못인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하야는 하지 않겠다. 탄핵 심판 당당히 받겠다. 그럼 당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죠? 이게 이제 헌법 46조에 나온 것처럼 양심에 따라서 소신 투표하자. 이렇게 자율투표로 당론을 정했어야 되는데 예. 굳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이유가 뭘까? 굳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것은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카드로서 이거를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고 원내대표 선출 그날 밤에 그 도곡동 한 카페에서 뭐 여러 사람과 통화하고 대화한 그 내용도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한 것으로 저한테 제보가 됐거든요. 잠깐만 그 제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제보 내용은 탄핵은 막지 못한다. 탄핵은 어차피 뭐 통과된다. 예. 뭐 그러면서 그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통과 후 의원총회에서 나왔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게 뭐 거의 인민재판 수준이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찬성표를 찍었는지 반대표를 찍었는지 고백을 하라. 이건 헌법 위반이거든요.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 어디를 찍었냐 고백하라. 이런 식의 인민재판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고 그러고요. 그렇다면 저희 당이 작년 9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부 반란표로 통과됐을 때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광분해서 색출하자.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르죠? 저희 당이 정말 그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정당이라면 이런 개딸 전체주의와 같은 모습이 당에 나타날 수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총장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중간 정리라면 이른바 친윤들의 탄핵안 부결 입장은 한동훈 몰아내기를 위한 기초 작업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그 며칠 사이에 주요 발언과 행적을 보면 그게 다 읽힙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권 접수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당권을 접수해서 그러면 어떤 그 계획을 펼치려고 했던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당권 접수하면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모든 책임을 이제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자. 사실 요번에 그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되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 위기에 몰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는데 왜 책임은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리고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다. 네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어제 의원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 당권을 접수하면은 당무감사,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해서 한동훈을 아예 뭐 제명시키자.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텔레그램 방에 그런 내용이 올라갔다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한 표현은 제가 이제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요. 예. 제가 그런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게 의원 단체방입니까? 네, 텔레그램 의원 단체방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올렸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탄핵 계엄 전에 이제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 그걸 명분으로 한동훈 대표를 아예 제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에서 1차적으로 축출을 하고 아예 이 당에서 쫓아내자. 뭐 홍준표 시장도 그 비슷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그 의원 단체방에 올라왔다. 네. 반응은 어땠는지는 좀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지금 친윤 안에서 한동훈 체제 붕괴시킨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굴 시키자 혹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친윤이 아닌데 그 깊숙한 얘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 뭐 바람결에 들려오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점검할 게 이른바 친한 의원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는 그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동진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사실은 나 탄핵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재판, 개딸 전체주의들이나 할 인민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결과다? 예, 그런 그 다중의 위력, 압력, 거기에 밀려서 이런 식의 그 커밍아웃을 하게 만든 거. 참 저는 이 당이 앞으로 어디 가서 자유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참담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반대표 던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그럼 그것도 당내 압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다중의 압력 그리고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들 내부의 어떤 그 다수의 의견에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은 그게 심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앞서서 의총장에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 뭐 본인의 결정이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정호 최고위원이나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팀 한동훈 일원으로 러닝메이트로 한동훈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한동훈 대표와 최소한 상의는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 두 분 사이는 틀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끄집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언론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냐면 친한계의 결속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과연 친한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뜻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런 표가 나오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예. 그렇다고 뭐 친한계가 이른바 친한계가 와해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요. 네. 또 부족한 점 채우고 성찰할 거 하고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정치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세력이 너무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 이제 잘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지금 그 당 안에서 친윤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나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아까 얘기하는 인민재판 개딸 전체주의와 같은 모습인데 예. 헌법에도 반하고 국회법에도 반하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비상계엄이 중대한 잘못이라는데 그럼 하야도 안 하겠다는 대통령. 예. 그럼 탄핵도 안 시키면은 예. 그럼 마치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계엄 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네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단지 배신자. 그런데 이 비상계엄 발동의 이제 실체적 진실이 수사와 재판 또 탄핵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헌법 정신과 국회법 다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지금 부총장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우리 속담 동대문 가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이런 거네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책임은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권 도전이 가능한지 도전을 한다고 해서 과연 승리 가능성이 있는지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너무나 정세가 시시각각 이게 격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일단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령 발동, 체포자 명단 열 몇 명인가 나왔는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그거 다 하기 힘들면은 딱 3명만 하라. 하면서 이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왜 한동훈이 체포 대상에 들어갔는가? 이 미스터리를 수사와 이 재판,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해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비상계엄의 첫 번째 제1타깃이 누구였는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지우기가 힘듭니다. 혹시 그렇게 의심하시는 또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거기 체포 대상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 당의 그 누구도 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그 헛된 풍문이다 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무슨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비상계엄의 위험성,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북파 공작 부대인 HID가 대통령은 이거 경고성 계엄이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네. 북파 공작 부대인 HID가 왜 여기에 동원이 됐는가? 사실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이런 거, 예. 여기서 그러면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사살 계획이 있었다라는 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빙성 있는 폭로라고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는 뭐 그게 신빙성이 있는 증언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네. 뭐 정황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 들은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네. 여하튼 HID가 한 30명 뭐 동원됐다라는 것은 국회 증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는 확인된 거니까. 예. 예, 뭐 그런 생각,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미스테리로 남은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일단 네네. 그 점을 좀 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럼 마무리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부총장께서도 한동훈 대표 아예 몰아내기 제명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전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대표직 사퇴를 넘어서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도 감행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뭐 당 대표까지 지냈던 뭐 오늘까지 현재까지 당 대표고요. 네. 근데 뭐 특별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뭐 당을 나갈 이유가 없죠. 제명 당하면 그때 어떡하는 겁니까? 그 제명 당하지 않도록 싸워야 되겠죠. 부당한 그런 정치 공작 차원에서 네. 예, 이걸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그러면요. 예. 그냥 순순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친윤이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를 관역 삼는 이유가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윤들의 최근에 어떤 움직이는 그걸 보면서 예. 저분들의 머릿속에 꺾어야 되는 대상이 이재명일까 한동훈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꺾어야 자신들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쭉 갈 수 있다. 정치적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처지가 됐는데도 친윤의 결속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신 개개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네. 뭐 그리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또 본인들의 정치적 알겠습니다. 이해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